1년 반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내준 그 돈 다 써버렸어. 이거는 조금 지나친 책임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이다. 그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건 믿는 거지. 자, 그래서 이분은 결혼하실 때 투철한 책임감, 아버지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가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무슨 얘기하네. 그렇죠.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돈 씀씀이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빚의 상당 부분이 자기가 남편 될 그 남자하고 연애할 때 쓴 돈일 수도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이 남편이. 빚의 파트에 아마 연애할 때 사용되었던 빚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면 보통 책임감이 투철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책임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책임감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 정복을 질렀어. 공부한 이 뭐 혜택이 좀 있네요. 이렇게 빚이 많은 여자 분명히 연애할 때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 그걸 모르면서 연애를 했다? 완벽하게 감췄다? 아유, 이 여자가 그렇게 완벽하게 감추는 여자도 아닐 것 같아요. 1년 반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내준 그 돈 다 써버렸어. 완벽하게 감추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한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뭐 저금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거리를 만들었겠지. 자, 그래서 당신은 짝으로 무책임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무슨 짝이냐면 사연의 짝이죠. 그렇죠? 우리 사연이 그 사람의 짝을 만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책임감 있는 장남이 무책임한 여동생 하나 또 만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장남이 지속적으로 장남 노릇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여동생 중 하나 만난, 또 책임감을 져야 하는 누군가 하나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하고 결혼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라면, 내가 그런 여자라면 밖에 나가서 1년 반 동안 쎄가 빠지게 일을 해서 700만 원을 보낼 때 빚을 지고 이렇게 허프게 살고 있는 이 여자한테 책임지고 보냈겠어요? 당신은 생각해보세요. 결혼 전에도 그렇게 빚이 있었고, 그다음에 결혼 후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아내이고, 자기는 단돈 한 푼도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 여자에게 내가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꼭 이 빚을 갚아라 라고 아내한테 꼭 맡겼어야 되는 일이 있나요? 불신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자 멘탈 같은 게 생겨요. 구원자 멘탈. 자기가 구원받고 싶은데 자기가 구원자가 돼서 남을 구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심리가 있어요. 맞아요. 크레딧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불신에 쌓여 있는 사람들, 불신에 쌓여 있는 불신 시스템, 제가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관성, 항상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반복성, 지속하고 있어야 시스템이 된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일관성 있게 반복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 시스템이 된다. 이게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아주 이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신이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관성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불신 시스템에는 이게 허세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풍을 떤다, 이런 것도 다 이것이 이제 수치 시스템으로 가면 체면 문화 뭐 이런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된 일관성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계속해서 책임감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얻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 원래는 신뢰를
부모와의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얻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당신은 어떻게 신뢰를 얻고 있냐면 누군가 잘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듯이 용서하듯이 이렇게 당신이 그것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베푸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소문이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고 그것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느끼는 그 스스로가 자신감. 자, 아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남편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당연하죠. 오늘 이거 보면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아내에게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아내가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하고 만날 시간을 주지 않는 맞아요. 이런 모습은 이건 아내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죠. 아내에게도 허세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얻어먹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보니 조금 스타일은 다른 것 같지만 불신 시스템은 서로가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딸의 어머니 아버님이 딸아이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었다면 밭 팔아서 갚아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 보니까 사위한테 또는 그 집안에 미안하니까 갚아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책임은 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자기 딸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 보니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딸이 사치가 있고 하는 것을 이미 부모님이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 이분은 그러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내분은 안정된 환경 같은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찾아 산말리, 젖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산말리. 빨대 꽂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먹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헝그리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헝거 게임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정 욕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인정 욕구는 배고픔에서 오는데 어느 배고픔이냐? 기본적으로 어린아이가 때 맞춰서 먹고 때 맞춰서 옹알이를 들어주고 때 맞춰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게 없었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당 오래 다닐 수 있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얼마 못 가겠네.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교회를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당이나 다른 교회나 정해진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내가 믿을 사람이 하나 있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당신인 건 아시죠? 나에게. 이야, 갑자기 왜 온 우주의 중력이 나한테 내 어깨로 막. 다른 여자 쳐다보면 돼, 안 돼? 난 도비밖에 안 보이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김 씨의 아내는 안정된 환경을 찾는데 아마도 연애할 때는 관심을 줬겠죠.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있는 것을 이 허가 허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허가 있는 그 여동생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큰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여자는 여자대로 이 남자가 내가 쏟아부어줬더니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를 선택해. 나를 좋아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둘이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까지 하게 되고 자식도 낳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허가 없어지지는 않죠. 우리 헝그리는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보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존증?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반의존증? 아니,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를 통해서 내가 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불신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신뢰. 자,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건 믿는 거지. 그죠? 돈을 뿌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뿌렸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 시스템을 더 이상 작동시키지 않으려면 신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신뢰를 어떻게 얻느냐면 신뢰는요, 일관성으로 얻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줄 때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2시간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좋은 것을 연습하면 그것이 또다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처음서부터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자야. 참 귀하고 아는 사람들 귀히 여기고 사회성도 좋고 뭐 이렇게 칭찬을 좀 해서 실질적인 칭찬을 이 여자가 먹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친밀감이죠. 그렇죠? 친밀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으로 친밀감을 하지 마시고 이제 불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로 친밀감을 시작하셔야 돼요. 저 두 사람이 지금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신뢰를 쌓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좋은 언어를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감을 구축하시면 좋겠고, 아내는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사실, 당신도 안정감을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책임감이나 정말 엄청난 단어를 당신이 선택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집안의 환경이 안정하여야 한다. 아이들도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으면 아이들이 믿어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가 하지 훨씬 말고 나아요. 언제든지 안정감 있게 약속한 그날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두 분 다 서로에게 성취감에 대해서 박수 쳐주기, 인정해준다 그 말입니다. 박수 치고 인정해주고, 인정.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후하게 상을 줄 수 있는, 때 맞춰서 상 줄 수 있는. 지금은 당장 이혼하고 싶으실 거예요. 마음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분 아직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의 문제니까 시스템의 판을 한번 바꿔보세요. 부부관계나 고부관계 혹은 또 가정의 문제가 누구든지 있죠. 언제든지 톡톡 패밀리 채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